Craven, Craven, bumping bright in the cellar of the night. What improper hand or eye could frame sigh fearful synopsis? In what distant universes or dimensions burnt the failure of sign tries? On what actors dare he aspire? What the story dare says the fire? When the stars threw down their scenarios and watered Hollywood with their tears, did they smile their work to see? Did he who made the Mobius make thee? Did he who made the Madame Web make thee? Hippolyta, Hippolyta, buzzing bright, what the X, what the CAD, what the power broker dare review this fearful movie. Now, Aronian proudly introduce the one and only, the marvelous detectives of superheroes, 히플라야! 히야! 히야! 히하. 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크레이븐 영화 리뷰에 어울리는 인사말이 뭘까, 오프닝 스피치가 뭘까 하다가 이 크레이븐 최후의 사냥의 중요한 소재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타이거를 제가 패러디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봐보시면 어느 정도 또 맥락을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이 크레이븐 아주 뭐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이 같이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엑스님. 손도끼로 팍팍! 핸덱스입니다. 이하. 이 인사하기 전에 뭐야, 이 아로니아님이 또 이렇게 준비를 거창히 하셔가지고 뭐 거창이요? 나도 뭐 크레이븐 관련으로 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안 나왔어. 아쉽고 이제 딱 하자마자 바로 이제 라스트 헌트 생각이 났는데 되게 준비를 해주셔서 아주 재밌는 오프닝이었고, 제가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뭐 제가 또 영어를 뭐 잘하지도 않는데 이제 영어 발음이라던가 그런 걸 또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 이 미국 애들은 시베리아도 사이베리아라고 발음하더만. 예. 사이베리아 이러더라고요. 해갖고 아이키아잖아요, 아이키아. 아이키아? 이케아라고 아니고. 이케아가 아니라 아이키아. 진짜요? 네. 이런데 진짜 너무하다. 그냥 지네 맘대로네, 무조건. 뭐 지네 맘대로야. 아니, 우리나라가 진짜 크다. 우리나라가 거의 우리나라 외국어 표기는 무조건 원 국가 표기를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아무튼 미국 영화인데 그 배우 대부분들이 다 러시아어 하잖아요. 예. 맞아. 해갖고 이 미국 사람들 자막으로 봤을 텐데 기분 묘했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막 국적 다르게 해가지고 나올 때 있잖아. 근데 막 저 사람들은 어쨌든 뭐 프랑스든 뭐 독일이든 뭐 러시아든 분명히 영어를 쓰는데 이제 억양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치, 그걸 그치. 보는 현지 미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약간 우리가 사투리 잘하는 배우들이 사투리를 쓰는 걸 그렇게 느끼면서 보는 건지 항상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또 서론에서 갑자기 좀 이야기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좋아요, 말씀드리자면은, 좋아요. 예. 이게 연기를 잘한다는 게 과연 있을까 싶더라고. 음,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다는 그 영역이 과연 배우한테 있는지 관객한테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 한국 영화 볼 때 저 사람 연기 어색하다, 이상하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외국 영화 보면서 연기가 어색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의 원래 말투, 원래 뭐 뉘앙스, 억양, 뭐 말을 쓰는 템포 이런 걸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봤을 때는 전부 다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디테일한 연기와 목소리 들을 틈도 없지. 자막 보고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연기를 잘한다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어, 영화에서 연기라는 영역은 뭐 되게 큰 영역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음, 연기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진짜 있냐. 한국어로 연기할 때는 눈 감고 들어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말해? 그러니까 바로 오죠. 근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청취자분들도 댓글로 한번 써주면 좋겠는데 외국 영화 보면서 연기 못한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냐 뭐 이런 걸 한번 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판타스틱 4, 1, 2 다 보면서 제시카 알바 연기를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판타스틱 4, 1, 2 평가를 보니까 제시카 알바의 연기력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까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난 그런 어, 거 느끼질 못했거든. 근데 저는 제시카 알바 사례는 조금 특이하다 생각하는 게 음. 제시카 알바는 아이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인비저블 오면 팬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시카 알바는 그 영화에서 약간 서비스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인가? 아무튼 좀 약간 서비스라는 그 단어 아무튼 뭘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알겠지만 어떤 어필이 서비스라는 그 있잖아. 단어가 문제야 단어 뭐 메리트라든가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해야지. 매력 어필을 그치 잘 하시는 게 그치. 아닌가.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 넥스님. 뭔가 외국어 연기를 봤을 때, 와, 저 사람 잘한다. 이런 거는 봤어도, 와, 진짜 연기 못하네. 막 이런 거는 외국에서 못 봤던 것 감지하기 같아요. 어렵다는 거지 우리가 네. 인식하기가 그런 것 어렵다는 거지. 같네. 재밌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주 시네필스러웠죠. 아주 네. 시네필스러웠어요. 우녀님 부담스러우시겠는데, 우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독하구만. 히플라야 영배나 무녀입니다. 우후. 하라는 영화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저런 이들과는 달리 영화에만 집중하는 이게 영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크레이븐이라는 영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우녀입니다. 저들과는 다른 뭐 영화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주제를 잃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런 이들과는 다른 어?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만 집중할 줄 아는 우녀입니다. 예. 멋지다, 멋져. 네. 야. 그래서 이제 저 얘기 저도 한번 해보자면 저도 사실 그거는 되게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보면서 어색하다, 연기력을 논하기에는 우리가 느껴지는 게 확실히 다르고. 근데 당연히 이제 이거는 언어에 기반되는 거겠죠. 우리는 뭐 우리말에서 느껴지는 억양, 뉘앙스, 감정 표현이라는 게 너무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는데, 근데 뭐 영어라든지 뭐 러시아 말이라든지 우리랑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들에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던 게 처음으로 느꼈던 게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릴 때는 단순히 잘생긴 줄로만 알았던 배우가 저는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작품이랑 아, 음. 그 작품 보면서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진짜 얼굴로만 존재하는 배우가 아니구나. 정말 연기라는 걸 할 줄 아는 배우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고, 그 작품을 기점으로 디카프리오 영화는 찾아서 본 케이스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그 11호에서 로다주의 눈빛 연기. 음. 와, 어, 그 그치. 순간만큼은 나는 정말 그 순간만큼은 마틴 스콜세이지도 앱솔루트 시네마. 아. 그 순간만큼은 비난하면 안 된다고 봐. 정말, 이야, 그 레전드야. 그 그 진짜 영화야. 장면만큼은 나도 화가 나더라고. 진짜 스티브 맞아. 로저스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는 연기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제시카 알바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근데 어색하게 느꼈던 게 딱 그 역할에 녹아들지 못한 느낌? 그런 게 와닿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음. 저는 이제 제시카 알바는 캐스팅부터 약간 의도했다. 뭐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대. 폭스가. 뭐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그 11호 그거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그 그걸 생각은 했어요. 그걸 이야기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운영님이 딱 하신 거고 사실 음, 근데 그 장면의 어떠한 포인트는 내가 느끼기엔 더 큰 건 그거야.
대사가 짧았다는 거. 대사가 짧으니까 음. 우리가 자막을 빨리 보고 로다조의 얼굴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야. 음. 그게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 이럴 때는 제가 영문학과인 게 좀 좋죠. 저는 그래도 좀 어. 대사를 배우를 좀 보려 하니까. 제가 요즘은 최대한 자막을 안 보면서 보려 그래요. 오, 좋아요. 맞아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 어. 음. 최대한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명장면은 대사가 길면 대사 먼저 보고 계속 더 거꾸로 보는 거야. 아, 그 사람 연기 보고 와 마주친 사람 또 호흡 보고 야 씨 컷 미쳤다 막 와 세 번 봐야 연기 돼. 야 오늘 아로니아님 티셔츠가 뚱배 티셔츠네. 네. 아 어? 이거 진짜 이거 사연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그동안 쭉 이제 세력파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아니 뭐 저스티스 리그 개봉했을 때 받은 굿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입고 제가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오, 우녀님 캡틴 아메리카. 아니, 운현님 캡틴 아메리카 티셔츠가 있네? 아니, 아니, where is Iron Man? 핸덱스님, did you know? 몰랐어. 나는 캡맨이야. 정말. 아, 그 와일드캣이라 해요, 와일드캣. 어, 와일드캣. 와이드캣이라고 해. 와일드캣이야. 아, 근데 이 배트맨 옷만 없어진 거예요. 못 찾았었어. 그래서 오, 맨날 그랬구나. 배트맨을 입고 싶었는데 배트맨을 못 입었을 때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게 동생 방 서랍에 있었던 거야. 야, 씨. 그리고 완전 검은색이니까 이게 어. 펼쳐볼 생각도 안 한 거야, 걔도. 네. 그러니까 한참 밑에 그래서 지금 얘가 제일 재질이 좋아. 제일 멀쩡해요. 원상 느낌이에요. 아니, 그니까 산 게 아니고 이제 선물 받았다고. 에. 내가 뚱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좀 부럽다. 씨, 멋있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이 크레이븐한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크레이븐 재밌겠는데, 아, 오늘.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븐은 2024년의 마지막 슈퍼히어로 영화로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여섯 번째 영화입니다. 공교롭게도 2024년은 마담 앱, 베놈 3, 크레이븐이 모두 개봉해서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저력을 보여준 해가 되었는데요. 이 스파이더맨 없이 스파이더맨의 인기 악당 크레이븐을 소개하는 이 영화는 마진 콜의 감독이자 각본가인 JC 챈더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퀄라이저 시리즈의 각본가 리차드 웬크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아이언맨 1, 퍼니셔, 워존, 언차티드의 각본가 듀오, 아트 마컴과 맷 할로웨이가 각본을 집필했는데요. SSU를 관장하는 아비 아라드와 맷 톨마치가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MCU 퀵실버 역으로 먼저 히어로 영화판에 활약했던 아론 테일러 존슨이 크레이븐으로 캐스팅되었고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의 친부 조엘 역으로 활약했던 러셀 크로우가 크레이븐의 아버지 니콜라이 역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2에서 카라칼라 황제로 나와서 훗날 판타스틱 4의 휴먼 토치가 되는 조셉 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던 배우 프레드 해킨저가 크레이븐의 동생이자 카멜레온인 디미트리로 나왔습니다. 배우 알레산드로 니볼라가 알렉세이 시세비치, 즉 라이노로 나왔으며 아리아나 디보스가 부두 사제이자 변호사인 칼립소로 크리스토퍼 에봇이 포리너라는 원작의 암살자로서 라이노의 부하로 등장했습니다. 샘 레이미가 준비한 스파이더맨 4에는 존 말코비치의 벌처, 브루스 캠벨의 미스테리오, 앤 해서웨이의 블랙캣이 나온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일설에는 크레이븐도 고려했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크레이븐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로 시니스터 6가 암시되는 장면에서 크레이븐도 출연이 암시되었으며 마크 웹 감독도 속편에서 크레이븐을 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이 MCU로 넘어가게 되면서 마크 웹의 크레이븐은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스파이더맨 배우 톰 홀랜드와 감독 존 와츠는 크레이븐을 악당으로 두는 것에 흥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블랙팬서의 라이언 쿠글러 감독도 속편에 크레이븐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이 작가 크리스토퍼 프리스트의 블랙팬서 코믹스에 크레이븐이 나왔던 스토리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니가 스파이더맨 없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SSU를 만들기로 하면서 계획이 좀 틀어진 것인지 크레이븐이 MCU가 아니라 SSU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니는 무려 스파이더맨 없는 크레이븐 영화를 제작하고자 했는데요. 당시 흥행작이었던 이퀄라이저 2의 리차드 웬크에게 각본을 맡기면서 크레이븐을 SSU의 새로운 챕터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리차드 웬크는 베놈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보고 영화의 톤을 맞추고자 했는데요. 또한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고전 명작 크레이븐 최후의 사냥을 영화화하고 싶어 한다고 밝히면서 영화 킬빌처럼 크레이븐을 1, 2편으로 만드는 것도 고민했다고 합니다. 영화 이퀄라이저의 감독 안톤 후쿠아는 모비우스와 크레이븐 감독으로 같이 논의가 되기도 했죠. 그러는 동안 2019년 존 와츠와 톰 홀랜드는 파프롬 홈의 속편으로 크레이븐 최후의 사냥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MCU의 멀티버스 3스파를 SS에 크레이븐을 주는 쪽으로 결정했죠. 소니는 이제 크레이븐 배우를 고르고 싶어 했고 브래드 피트, 키아누 리브스, 아담 드라이버 등에게 배역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본 배우 중에는 썬더볼츠의 센트리 배우 루이스 풀먼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소니는 블랙 트레인의 아론 테일러 존슨 촬영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아론 테일러 존슨이 결국 크레이븐에 캐스팅됩니다. 이 감독에는 제이시 챗너가 확정되고 아트 마컴과 맷 할로웨이가 리차드 웬크의 각본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화 크레이븐이 결국 제작되는데요. 2년의 개봉 연기 후에 공개된 크레이븐은 제작비 1억 3천만 달러의 약 절반인 6,200만 달러를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며 흥행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니가 더 이상 SSU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루머들이 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 프라임의 스파이더맨 누아르 말고는 스파이더맨 관련 실사와 작품 소식이 뭐 딱히 들려오는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SSU의 마지막 영화일 수도 있는 크레이븐 히플라야는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공통의 경험인 것 같아. 저도 카톡에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저도 어, 딱 보다가 중간에 딱 1시간 넘어가서 졸았어. 아, 그때 한 15분, 10분 졸다가 이제 일어서 다시 어, 봤죠. 자지는 않았는데, 한번 이 코너 속의 코너잖아요. 아로니아님이 항상 예상하시는 핸덱스는 어떻게 봤을까요? 아, 나 이거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음, 그래요? 예, 재밌게 아니야. 봤어요? 좋아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일단은 빌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 근데 나는 라이노가 내 생각에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핸덱스님이 어우, 라이노 때문에 빡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일단 그거는 사실 그 예고편으로 이미 좀 스포가 됐잖아요. 아,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좀 기대치가 없었나 봐. 별 데미지가 없더라고. 근데 어, 아무튼 저는 호, 불호로 나누자면 호로 봤고요. 이야, 근데 막 이상한 사람이네. 엄청 좋다는 아닌데, 당연히. 음, 근데 얘가 너무 많이 까인다라고 생각을 아, 해요. 이게 음, 시작부터 뭐 말씀드리고 가자면은 이게 뭐 로튼 토마토에서는 거의 뭐 마다맵보다 낮게 시작했거든요. 예, 맞아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평가가 마다맵보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내 기준에는 마다맵보다는 나았다. 아, 어, 당연하지. 아이, 그럼. 근데 아, 이게 마담앱보다 나쁘다고 나오니까 음, 사람들이 음. 그래갖고 뭘 그렇게 싫어했을까 약간 싶고 제 기준에는 약간 뭐 그 데어데블 옛날에 이제 아, 베네플렉 데어데블 아, 뭐 엘렉트라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역사에 남을 망작 이런 건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근데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네. 그 특유의 그 쪼가. 저 진짜 그 느낌으로 봤어요. 이 사람이 뭐 음, 뭐야 그 시절의 어떠한 느낌이네. 그렇게 봤어요 저는. 재미가 있네요. 누가 좀 그런 것 같아. 뭔가 딱 여자 배우도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남자 배우도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우선 보면서 너무 이게 톤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선 애가 크레이븐이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크레이븐만 너무 어른으로 자라고 동생은 너무 그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역 배우랑 현재 배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또 보니까 톤도
이게 막 정글에 막, 막 생존의 치열함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무슨 다큐멘터리 광활한 자연 보여주는 것처럼 다 묘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애가 동생을 너무 좋아하고 난 좀 그래서 게임을 같았어.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보면서 보는 내내 조금 부담스러웠던 그런 게 있고 그나마 마지막에 의외로 약간 속으로 진짜 아예 안 나오나 했던 카멜레온이 진짜 카멜레온처럼 나와서 뭐야 하고서는 놀라긴 했는데 근데 또 막상 음, 생각해보면 이게 맞나? 이게 잘 한 건가 싶더라고요. 뭔가 되게 카멜레온이 차라리 옛날부터 모든 배우에 있다거나 뭐 상황을 조종해 왔거나 뭐 이런 식이면 모를까. 지금은 그냥 약간 아전인수라 해야 돼? 뭐라고 해야죠? 아무튼 뭐 되게 어부지리 같이 이익을 얻은 승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차라리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기억에 남으려면 망작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사람들이 안 보면 욕하고 보고 나도 금방 기억을 못 할 것 같아. 아, 정말 그 어떤 맞아요. 것도 기억을 할 게 없어요. 뭐 근데 그나마 한 가지 가능성을 봤다면 아니 각본을 이렇게 짰을 거면 이걸 왜 영화로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음, 이거 뜯어보면 드라마로 갔으면 한 6부작 정도 드라마로 갔으면은 훨씬 음,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네. 이거 얘기거리가 꽤 있단 말이에요. 은근히 있죠. 예. 많아, 많아. 많아. 이거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두 시간이 넘을 만해. 각본가랑 감독이 왜 이렇게 짰는지를 모르겠어. 음, 그러니까 이야기할 거리들을 많이 집어넣어놓고 아무것도 풀지를 않다 보니까 음, 내 마음은 급해. 뭔가를 표현은 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보면서 기존 히어로 영화에서 봤던 연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눈에 익은 구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은 없고 아이디어는 없고 욕심은 많은 연- 제작진이 이걸 만들어서 참 차라리 망작도 못된 작품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가 이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뭔데, 이 약간 이 초반에 한 시간만 따지면은, 이게 맛이 없다. 이렇게 네. 느꼈어요. 뭐냐면은, 이게 맛이 없다가 못 만들었다, 음식이 별로다 이 말이 아니라 무맛, 무맛, 무맛이야. 맛이 물맛. 없어. 즉, 예, 이 예. 영화가 뭐, 긴장을 이끌어내던가, 음, 집중을 하던가, 그래. 애정을 막 갖게 만들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맛이 없어. 무맛이야, 무맛. 음, 톤도 그렇고, 뭐, 음,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막 격정적인 막, 그렇게 화를 음, 내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느와르처럼 가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음, 안에서 뭐, 느와르만의 매력도 막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운현님께서 뭐 경험이 없는데 막 이것저것 뭐. 근데 이 감독이 보니까 평작만 해왔던 어떻게 보면 음. 평작 감독이래요. 이전 작들이 전부. 내가 정확히 봤군. 욕을 먹지는 음. 않았는데 뭐 대단한 작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망작도 아니니까 뭐, 꾸준히 작품을 한 거죠. 근데서 사실 막 운현님께는 아쉽다고 본 포인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얘네 좀 노력처럼 느껴졌어. 어, 그러니까 되게 얘네가 좀 뭘 해보려고 했구나. 되게 노력처럼 느껴지더라고. 어, 뭐, 아무튼, 뭐, 분위기든, 여러 막 요소를 넣는 거든,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노력하는구나. 그런 건 좀 느꼈어요. 근데 노력했다고 이거를 박수 쳐줄 영화는 아니잖아요. 박수는 아니지. 근데 항상 응. 말하는 거지만, 뭐, 운현님의 어떤 기대치와 저희 기대치는 다르겠지만, 뭐, 운현님의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유명한 영화는 다 챙겨보고, 천만 영화 다 챙겨보고, 걸작 다 챙겨보고. 근데 모든 영화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 저 기준에는 평작만 해도 저는 고생했다라고 뭐 음. 12권 레이스를 했다면 저 5, 6이 하다못해 8, 9, 12한테도 응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냥 이걸 막 까내리고 이러고 싶지는 않았다. 네. 네, 저는, 뭐,
전 그 무맛, 아무 맛도 없다는 말 참 공감이 가고, 그냥 저는 이 영화가 얘네들이 분명한 설정,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음, 얘네들도 이게 왜 뭐 범죄자를 쫓는 범죄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디든 뭐 드라마든 영화든 많이 있잖아요. 웹툰도 드라마 뭐 만화도 그렇고 코믹스도 그렇고 퍼니셔도 있고 아니, 굳이 크레이븐 헌터, 이 사냥꾼 기믹이 굉장히 중요한 애한테 이게 사냥이 뭔가? 이게 사냥이 맞나? 이건 그냥 퍼니셔, 응징이잖아. 엑시큐셔너. 뭐 이런 거 아닌가? 좀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아, 그 칼립소도 너무 뜬금없고, 또 부두교를 믿는데 또 변호사. 이것도 좀 이상하고, 아빠가 되게 또 나름 갈등 구조인 것 같은데 막상 정작 크레이븐의 아이템인 사자 옷은 또 아빠가 준단 말이죠. 음. 아, 그것도 조금 이게 뭐야? 하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평장만 찍어오던 분이 드디어 이제 거하게 말아드시지 않았나? 뭐 이런 근데 생각. 그런 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버지가 옷 주고 이런 거는 전 좋게 봤는데 그거는 총평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 크레이븐의 원래 캐릭터를 우리가 알잖아. 그렇죠. 근데 얘가 약간 헌터라고 했는데 헌터가 맞나 싶기도 하고 소 음. 죽였다고 사람을 죽이고 약간 동물을 또 부리는 건 아니야. 이용은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크레이븐 더 헌터가 아니고 뭐 애니멀맨, 빅슨, 캠맨, 비스트 마스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루이드야 약간. 동물보, 그래, 동물보. 드루이드야, 드루이드. 어. 근데 이게 참 이거는 정말 뭐 아무튼 얘네가 고민했다. 참 아쉬운 포지셔닝을 했다. 어. 그 카멜레온도 너무 뜬금없고 모르겠어요 저는. 라이노 라이노는 진짜 나는 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단 크레이븐 얘기를 좀 더 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핸델스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크레이븐의 포지셔닝 혹은 특색, 이거를 전혀 자기들도 뭘 표현하고 싶은지를 난 몰랐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일단 나는 얘가 뭔가 자기 입으로 사람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동기도 난 잘 모르겠고, 잘 몰라. 안 나와 안 어, 나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약물을 먹고 이제 뭐 자연으로 피해 갔어. 엄마를 따라서. 그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자연을 사랑하게 돼서 그냥 자연을 해치는 것들에 대한 징후를 사냥으로 표현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동기라든지 이 크레이븐이 어떤 인물인지를 일단 규정을 안 해놓고 가다 음, 음. 보니까 결국에는 나는 얘가 왜 뭘 하고 싶은지를 끝까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다면 그 뭐 정의 칼립소가 정의를 얘기를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애둘러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을 하지 않아. 본인도 하지 않고 칼립소도 음, 설명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가 아까 말한 뭔가 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건 많은데 풀어내지는 않고 몰라. 감독판 있으면 내놓으라 이거야. 아유 감독판 감독판도 내놔. 보고 싶지 않아요. 감독판도 안 보고 싶어. 육부작으로 해야 진짜 아, 드라마로 하면은 좀 더 많은 이야기 해줬지 않을까 싶긴 해. 그죠. 야, 야, 개판이야. 드라마가 나와야 할 건 영화로 나오고, 영화로 나와야 할 건 드라마로 나오고, 나오지 말아야 할 건 나오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핸델스님은 고민을 많이 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제일 1차적인 고민은 그냥 원작을 보고 따라 하던가, 아니면 거기서 변주를 줬으면 됐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스파이더맨을 음, 못 쓰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 SSU는 사실 스파이더맨 때문에 존재하는 애들밖에 없는 영화인데 음, 스파이더맨을 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약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이야, 진짜. 배트맨 없는 조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쉽겠냐고. 이게 그렇죠. 영화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지. 유재석 없는 무한도전을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밋밋하네, 밋밋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SSU에 드는 생각이 SSU가 만약에 어떤 법적 문제 때문에 피터 파커를 못 써. 그러면은 피터 파커 말고 스파이더 그웬을 빨리 주인공으로 만들었었어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시대의 스파이더 그웬은 실사화로 엄청나게 성공할 거라 보고 저는 차라리 뭔가 대적할 만한 스파이더맨 대체제를 찾았어야지. 저는 그래가지고 이 SSU의 스파이더맨 대체제로 스파이더 우먼, 그러니까 스파이더 그웬 아니면 뭐 벤 라일리도 내가 봤을 땐 스파이더맨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다못해 차라리 뭐 스파이더맨 2099 좋잖아요. 제가 미겔 오하라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또 저희 객관적인 지표가 있죠. 이번에 스파이더맨 그 유니버스 레고가 나왔는데 미겔 오하라 레고 피규어가 2만 원대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SSU가 확실하게 이 캐릭터를 만들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특히나 스파이더맨 없는 세계관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꼭 들었고 그 노웨이홈 이후로도 은근히 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소니가 만들어야 했던 건 SSU가 아니고 샘 레임이 다시 불러가다가 스파이더맨 4 그리고 마크 웹 불러다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 그냥 그렇게 쭉 같이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걔네 둘을 만나게 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야 톰 홀랜드도 SSU 넘어오게 해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바꾸고 선동하고 그랬어야지. 스파이더맨 없는 크레이븐, 왜 봐? 왜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입니다. 아로니아님이 그 아이디어 내니까 차라리 마일즈를 썼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다. 뭐냐, 그것도 좋죠. 마일즈 데뷔시켜가지고 요 SSU를 그냥 영화 시네마틱의 얼티밋 유니버스처럼 음, 불리는 거지. 근데 그것도 좋다. 뭐 그런 걸 또 뭐 이제는 뭐 끝났다 봐야지. 끝난 거죠. 느와르가 나온다고 하니까 느와르 유니버스가 또 엄청나게 확장할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느와르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느와르에 좀 기대가 나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cause we will be right back. 히바! 히바! 히바!